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라고 자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모습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는 건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미묘한 감정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통해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또 예민함은 대인관계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공감을 얻게 해줍니다. 이렇게 예민함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질이에요. 하지만 예민함이 때로는 여러분의 일상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소음, 대인관계, 심지어 사소한 계획 변경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보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진 예민함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더 마음 편히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닌 여러분만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예민한 게 괜찮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만의 장점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예민함은 특별한 능력이다. 먼저, 여러분이 예민하다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민함은 디테일에 강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로 귀중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은 회의 도중에 팀원들이 놓쳤던 세부적인 문제를 발견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이런 성향이 팀에 부담이 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예민함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 특별한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예민함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예민함은 단순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부적인 차이를 인지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D. 생각 정리하기 일기 쓰기.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한 날,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생각을 정리하시나요? 저는 그런 날이면 일기를 씁니다. 글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인데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제 고민을 글로 풀어내며 제 감정을 정리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글로 적는 행위는 생각을 시각화하고 머릿속을 비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단순히 키워드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기록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3.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목표 정하기.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압도감을 느끼곤 해요. 내가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죠. 이럴 때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던 어느 날 너무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약속했죠. 오늘은 책상 정리만 하자. 그렇게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다른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책상을 정리하면서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작고 쉬운 목표를 정해보세요. 5분 동안 명상하기, 산책 10분 하기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완료한 뒤 체크하는 작은 행동도 자신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작은 목표의 성공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4. 나만의 쉼터 만들기.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쉼터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매주 일요일마다 도심의 작은 공원에 가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만 했지만 점점 그 공원이 그녀만의 힐링 장소가 되었어요. 그녀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간단한 간식을 즐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집이나 외부에서 자신만의 쉼터를 찾아보세요. 조용한 방 한켠에 따뜻한 조명을 두거나 향초를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건 그곳에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5. 완벽주의를 내려놓기. 완벽주의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는 노력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곤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동료 한 명은 중요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일부러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대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좋은이라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가? 라고 질문하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실수들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실패가 큰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드백을 구해보세요.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의견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전과 배움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6. 몸과 마음을 위한 루틴 만들기. 몸과 마음의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루틴을 만들 때는 너무 복잡하거나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아침에 스트레칭 5분으로 몸을 깨워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10분 명상인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루틴을 실천할 때 처음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명상 중에 잡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시간을 줄이고 시작하기 처음부터 10분을 목표로 하기보다 23분으로 시작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일단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기 잠들기 전에 명상 매트를 깔아두거나 알람을 차분한 음악으로 설정하는 등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기 몇 번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루틴을 점차 내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신체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에너지 레벨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7.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는 강한 선택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집에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많아져서 접근성이 높아졌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예민함은 결코 단점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예민함은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저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 특히 와닿았어요. 오늘부터 매일 작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와 같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꼭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